이무기 강철이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어. 열이 그 계집아이 때문에. 그 열이란 기집애만 내게 넘겨주시오. 미안하지만 이대로 그냥 죽어다. 팔척귀는 점점 정체를 드러내고 열이는 경비석의 진정한 힘을 마주하며 점점 각성한다. 강철이의 감정도 흔들리기 시작한 가운데 왕실은 마침내 팔척귀의 정체에 다가선다. 지금 바로 드라마 11회 미리 보기 시작합니다. 풍산이 움직이고 있다. 맹청의 신당에서 강력한 화기를 내뿜는 자, 정체를 숨긴 채 왕실 안팎을 장악해가는 자, 열의를 노리는 수상한 기운이 대비전까지 번져가며 전국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한다. 열의는 강철이에게 자신이 지닌 연심을 솔직히 고백하면서도 할머니 넙덕을 잃은 상처와 책임을 짊어진 채 팔척귀와의 대면을 피하지 않는다. 강철이는 처음으로 열의에게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동시에 자신이 점점 인간처럼 변해간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비비는 그런 강철이의 변화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 열의가 강철이를 흔든다고 믿는 비비는 그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강철이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형님. 그 계집아이 때문에. 그러나 열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이대로 그냥 죽어달라는 냉정한 한마디는 곧 전면전의 신호탄이 되고 팔척귀의 어두운 기운은 왕실의 지붕 아래로 밀려들어온다. 동시에 왕과 상선은 팔척귀가 노려온 왕실 종친들의 죽음을 재조사하며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기 시작한다. 팔척귀는 악귀가 아닌 원한귀였다. 통찰은 열의에게도 전해지고 그녀는 이제 원혼을 천도시키기 위한 단 하나의 길을 택하려 한다. 맹청의 신당. 풍산이 홀로 독경을 올리는 가운데 열의는 그의 정체를 의심한다. 평범한 맹인이 아닌 팔척귀의 내통자.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고 곧 열의는 풍산의 음모에 휘말려 끌려간다. 그러나 그녀의 실종을 가장 먼저 알아챈 건 강철이었다. 경비석에서 발산된 미세한 파동, 그리고 열의가 남긴 연옥사의 흔적. 강철은 곧바로 수구문 밖 맹청 근처의 외딴 신당으로 달려간다. 열의야, 어디 있느냐? 풍산은 천연덕스럽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지만 신당 안에서 감도는 강한 화기, 그리고 숨겨진 통로의 흔적은 이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다. 열의는 갇혀 있었고 바로 그 순간 강철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그녀를 구출한다. 그들을 막아서는 팔척귀의 그림자, 그리고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 비비. 너무 멀리 가버렸어, 형님. 이젠 인간처럼 말하고 인간처럼 느껴. 저 계집 때문에. 비비는 강철이에게 열의를 넘겨줄 것을 요구한다. 팔척귀에게 바치면 자신도 승천할 수 있다고. 그리고 강철도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열의는 단호했다. 그럴 바엔 미안하지만 이대로 그냥 죽어줘. 차가운 말이었지만 그 속엔 강철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경비석을 지니고도 팔척귀를 이기지 못한 강철. 하지만 열의는 이제 알고 있다. 그 힘은 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연에 있다는 것을. 그 말에 강철은 흔들린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결단을 내린다. 내 몸이 약해졌어도 널 지킬 수 없다 해도 널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한편 왕은 상선을 시켜 13년 전부터 급작스레 사망한 종친들의 명단을 다시 조사하게 한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죽은 이들은 모두 팔척귀가 원한을 품었을 법한 무관 출신, 혹은 과거의 어떤 반정과 연관된 이들이었다. 왕은 마침내 진실을 깨닫는다. 팔척귀는 단순한 화기가 아니다. 원한귀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 동시에 왕은 대비전과 영상대감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들 역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특히 대비는 최원우의 귀환을 막기 위해 과거 비밀스러운 기록을 들춰내려 한다. 최원우가 돌아오면 왕의 개혁이 탄력을 받고 그들이 이뤄온 권력이 되돌아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열의는 명두를 통해 팔척귀의 정체에 조금씩 다가간다. 경비석, 부적, 그리고 수로에서 발견된 수기의 흔적들. 그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열의는 마침내 그것이 왕가의 피를 나눈 자일 가능성에 도달한다. 이 원한은 아주 오래전
왕실의 무관이었을 때 시작된 것 같아. 강철은 스승 스님에게 경비석을 돌려받고 그와 동시에 여리는 어린 시절 넙덕에게 들었던 귀신의 한은 반드시 풀어줘야 한다는 말을 되새긴다. 이제 그녀는 싸움이 아닌 천도의 길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 선택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였다. 지금까지는 단지 귀신을 쫓았다면 이젠 그들의 마음을 풀어줄 때야. 그녀의 의지에 힘이 실리기 시작한 순간 왕의 명령으로 궁궐 전체에 경보가 울린다. 여리의 존재가 외부에 새어나갔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 이제 그녀를 노리는 적들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풍사는 데비마마의 지시로 다시 궐 안으로 들여진다. 표면상으로는 천도제를 위한 독경을 올리러 온 것이지만 실상은 달랐다. 그가 들고 온 부적과 명도는 여전히 강한 화기를 띠고 있었고 여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감지한 기운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곧이어 그녀는 깨닫는다. 풍산이 바로 그때 넙덕을 불태운 자였어. 바로 그때 강철이 다시 여리의 곁에 선다. 풍산의 앞에서 그는 이무기의 실력을 드러내려 하지만 더 이상 야광주의 힘은 예전만 못하다. 강철은 말한다. 지금의 나는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 하지만 널 지키는 데 필요한 힘이라면 다시 끌어올릴 수 있어. 여리는 그의 손을 잡는다. 경비석을 다시 손에 쥔 그녀는 넙덕의 흔적과 함께 팔척귀의 기운을 감지하고 강철과 함께 풍산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풍산은 뜻밖에도 지금은 아직 아니라고 말하며 사라진다. 그가 말한 시점, 열흘 후 용담골. 그곳에 모든 진실이 모일 예정이었다. 왕은 영상대감과의 독대에서 이제는 왕실 내부의 부패와 진실도 마주할 때 라고 선언한다. 영상대감은 당혹스러워하지만 이미 왕은 최원우를 불러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최원우는 입고를 결심한다. 왕의 곁에는 여리와 강철이라는 신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의 싸움은 단지 퇴마나 주술을 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그는 느낀다. 왕은 단지 이무기와 귀신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다. 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자다. 그 사이 대비는 호평대군의 5대손 이화성을 불러 영인대군의 천도제를 맡긴다. 하지만 그의 출신에 대한 진위 그리고 무언가 감추고 있는 듯한 시선은 여리와 강철의 의심을 산다. 그가 왕가의 피를 이은 존재인지 혹은 팔척기와 얽혀있는 또 다른 인물인지 진실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었다. 한편 강철은 밤마다 여리의 곁을 지킨다. 이제는 단지 몸주신과 수호자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리 역시 더는 강철을 이무기로 보지 않는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감정의 균열을 노리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비비였다. 너희 둘 너무 가까워졌어. 형님은 승천할 존재야. 인간의 연이 그를 묶어선 안 돼. 비비는 여리의 존재를 위협한다. 그리고 그녀 몰래 풍산에게 다시 접근한다. 그 계집 내 손으로 없앨 수 있어. 풍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짓는다. 내가 시키지 않아도 넌 이미 준비가 된 것 같구먼. 팔척기는 자신의 본래 이름을 되찾고 있다. 그가 왕실의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왕실을 향해 원한을 쌓았는지는 아직 모두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원하고 있는 복수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 목표는 분명하다. 여리와 강철 그리고 그들의 인연. 용담골로 향하는 열흘 후의 여정. 그 앞에 어떤 고통과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다. 풍산의 진짜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팔척귀와 연계된 과거의 상처들이 여리 앞에 쏟아지듯 다가온다. 강철이는 더는 이무기로서의 실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리의 연심과 책임 사이에서 갈등한다. 왕은 용담골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결심을 굳히고 대비전과 영상대감은 점점 수세에 몰리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여리를 향한 결정적인 칼날을 꺼내들기 시작하는데 그날이 오면 넌 더 이상 숨을 수 없을 것이다. 다음 회 귀궁 12회 진실과 원한의 혈투가 시작된다.